디지털 유입 종목이 25개가 나왔어요. 25개가 나와 있는데 어제도 이제 댓글에 그랬다가 이제 커뮤니티에다 글 써드렸겠지만은 이 유의 종목으로 나온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상폐가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일단 이 부분은 유의 종목하고 그리고 이제 원화마켓에서 페어가 없어지는 거하고 이제 분리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유의 종목이 이렇게 이제 뜨게 되면은 뭐 이유는 뭐 동일해요. 그냥 동일한 이야기들만 이렇게 해놨는데, 이 내용들 이제 기존에도 유의 종목들 찾아보면은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가 유의 종목에서 빠져나와서 계속적으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젝트 팀들이 이제 이걸 받고 나서 업비트 쪽하고 얼마만큼 격렬하게 싸워서 승리하느냐, 이런 이제 게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업비트 쪽에는 유동성이 있어가지고 그 유동성을 가지고 여기서 뭔가 이제 하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타이밍을 놓쳐갖고 얘네들이 이제 그 띄우지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빠져나와야 되고, 상패 차트를 보면은 상패 차트가 가격이 이렇게 뚝 떨어지지만은 뭐 1년 동안 매집해갖고 주식 같은 경우도 매집해가지고 여기서 띄워가지고 여기서 한번 터는데 중간에 못 털고 나오는 애들이 여기서 또 털어요. 그리고 여기서 털고 여기서 털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패 차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 그 다시 유의 종목에서 상패가 안 되고 계속 이 업비트에 있을 애들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그것은 이제 뭐 우리의 바람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구들이 지금 여기서 펌핑을 하고 나간다고 하면은 욕심 부리지 말고 이 금액에 만족하고 나오는 전략들을 일단은 펼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선수들이신데, 오래 계신 분들이야 다들 아시는데 코인 마켓캡 들어가셔가지고 사실은 저는 그 종목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거기에 종목만 3개 있어가지고 어제 한 종목을 털었어요. 그리고 2종목은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원화마켓 쪽이 아니고 전부 다 이제 저는 이제 BTC 마켓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할 것들을 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방송 중에 보니까 시스가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켓을 들어가시면은 코인 마켓캡 들어와 가지고 서치해서 코드 여기 코인명 집어넣고 여기 마켓 들어가면은 어디 상장되어 있는지가 보입니다. 어디가 상장되어 있는지 보여요. 그러면은 여기 제가 지금 시스코인 같은 경우도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데 업비트 거래량이 이쪽 뒤에 있어요. 뒤에. 물론 여기는 현재 지금 그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점점이 표시되어 있으면서 순서가 여기 밑으로 밀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거래량이 많지 않았어요. 업비트에서 시스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거래되는 데가 바이낸스가 있고 비트렉스가 있고 코인 EX가 있고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바이낸스가 있잖아요. 바이낸스가. 그러면은 가격이 동일하다고 하면은 굳이 뺄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 상패가 되더라도 여기서 나중에 여기 보내갖고 여기서 팔면 되는 거니까. 그럼 USDT나 아니면은 테더나 다른 걸로 이제 팔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가격이 여기 있는 가격하고 여기 있는 가격이 2배 정도, 50% 70% 정도 위에서 이제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출금은 하게 해놨는데 입금을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가격이 가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두리가 되었으면은 당연히 금액이 여기서 위급 더 훨씬 높으면은 팔고 나와버려야죠. 물론 거기서 더 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제 역량이 아닌 거예요. 제 역량이. 어제 되자마자 이렇게 펌핑이 됐잖아요. 이렇게. 저는 제일 비싸게 판 게 여기다 걸어놨는데 방송하다가 거기까지 안 가더라고. 그래서 그 밑에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에라 시장가로 팔자. 방송하기 전에 여기다 걸어놓고 이제 있었는데 그 중간에 보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팔았어요. 여하튼 대책을 수립을 한다고 하면 이런 기회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를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른 거래소 쪽에 확인을 했는데 바이낸스나 이런 거래소 쪽에 이런 게 없다. 우리가 듣보잡 거래소 쪽에 있고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거래량 자체도 없는 데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팔고 나올 수 있는 계획을 이제 잡으셔야죠. 이렇게 이제 다른 거래소 쪽에 유의정으로 있는 애들이 금액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파는 쪽, 금액이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그래 다른 쪽에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어차피 이 금액에 팔 거라면 동일하면은 그때 상황 봐서 이제 팔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접근하시는 게 나을 거고. 왜냐하면 유의 종목은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소수겠지만은 유지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하나 재밌는 것은 원화 마켓에서 없어지고 BTC 마켓으로 가는 거, 그거 웃긴 거예요. 아예 얘가 문제가 있으면은 원화 마켓이든 BTC 마켓이든 둘 다 없어져야 하는데 왜 원화 마켓은 없어지고 BTC 마켓에는 살려 놓냐고요. 사실 이건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뭔가가 정치적인 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 이제 업비트에서는 가상자산 신고 유예 기간이 9월 24일까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정부 쪽하고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래소 코인 금지 방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안 나와 있죠. 여기에서는 거래소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업비트하고 이제 상관은 없지만은 뭐 이상한 거래소들 이런 데 쪽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은 업비트하고 두나무하고 또 연결되어 있고 두나무하고 또 코인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대로 놔둬도 될 것 같은데 뭔가가 이유가 있는 거죠. 분명히 지들이 밀어줬는데 이런 이제 정부 쪽하고 얘네들한테 이제 정부 쪽한테 밑보일 행동들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원화 마켓에 있는 것도 원래는 팔고 나오는 게 맞을 텐데 워낙에 개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유예 종목인 것 같은 경우는 BTC 마켓에만 있기 때문에 세력들은 들어가 있는데 개미들은 많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원화 마켓 쪽에서 페어링이 끝나는 애들은 벌써 펌핑을 많이 했던 애들이고 그리고 개미들이 워낙에 우리 같은 이제 개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에 걔네들 세력이 털고 나오려고 그런 행동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황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이제 손실률이 한 50%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그냥 털고 나오세요라고 이렇게 당연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떨어진 거에다가 어디하고 오늘 떨어진 거 합치면은 지금 손실률 따지면은 뭐 70% 90% 이러실 텐데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상패가 아니라고 하면은 다른 거래소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박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코인 마켓캡에 들어가 가지고 거리 다 바이낸스나 이런 데가 없으면은 나중에 이제 팔 데가 없잖아요. 아예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는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 프로젝트 팀들이 다른 노력들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손실 금액이 너무나 크다면은 그냥 장기로 어쩔 수 없는 장기로 그냥 놔둬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일 것인가. 이게 유예 종목 나왔던 부분들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뭐 25개가 동시에 나온 적은 가장 많았던 것 같고 보통 18개 12개 8개 찾아보니까 이제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결국에는 9월 24일까지 얘네들 신고 유예 기간이 있고 얘네들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해당이 안 된 다른 코인들도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해요. 어떻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없으니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업비트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 많이 안 들어오셔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마저 인사하고 오늘 방송 준비한 거 내용 위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 상패 코인 너무 충격적입니다. 맞습니다. 계속 차트 사용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RSI하고 김치 프리미엄 자체가 멀어져야 된다. 이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차트를 이제 그냥 그런 형태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월가 포지션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김치 프리미엄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기에 갑자기 올라간다. 그럼 월가 쪽에서 급하게 팔고 있다. 한국에서는 반응을 못하고 있다. 이런 시선으로 보게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서 RSI가 떨어지더라도 김치 프리미엄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월가에서도 포지션 계속 유지하고 있구나. 그냥 심리적으로 가격이 와리가리 하고 있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 이 라인을 계속 타고 내려가 주기를 바랬는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갔어요. 하여튼 많이 올라가지 않고 4.41%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관찰하고 있습니다. 5% 6% 넘어가면은 조금 이제 더는 대응을 할 거고 그리고 RSI 전체적인 것 자체는
전체적인 것 자체는 이제 뚝뚝 떨어지고는 있는데 과거부터 이 부분 박스 2 그러니까 올해 정도 이 윗부분 박스에 있었을 때부터 해서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RSI는 계속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 이제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 차트를 보시고 가격적인 부분을 보신다면 이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셨어야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못 해드렸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RSI가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고 있다. 한번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주고 지금 다시 밑으로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보다는 아까 차트 잠깐 보고 있는데 이더가 많이 떨어졌다가 오르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더나 라이트코인 자체가 갑자기 알트코인 중에 메이저가 올라가 준다 그러면은 비트를 끌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메이저 알트 중에서 이더의 그림도 계속적으로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고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여기가 현재 테슬라 평단이거든요. 테슬라 평단인데 오늘도 여기 딛고 다시 올라가는 이제 형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지지선 하나 있는데 여기서 멈추거나 정 안 되면 이제 진짜 사람들이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게 3만 불 깨지는 거. 깨지더라도 순간적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많은 세력들이 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건 이제 기대 심리인데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김치 프리미엄하고 RSI 상황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좀 공격적으로 지금 현금분을 최근에 다 집어넣었어요. 조금 이제 베팅을 지금 한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올라가 주기를 그렇게 이제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터를 읽기 전에 간단한 뉴스 몇 개만 좀 읽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레터에도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라 지금 엘사바도르 자체에서 크립토를 이제 법정 화폐로 이제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는데 일단 이것은 긍정 회로이죠. 긍정 회로. 이게 시장이 작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지만은 그거 자체가 이제 긍정 회로가 이제 되는 건 맞는 거고. 근데 또 문제는 IMF가 걸고 넘어졌어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법정화폐를 채택하는데 많은 문제가 야기 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의 결정에 대해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도 못 사는 나라예요. 더군다나 이제 돈의 이제 흐름 자체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 IMF에다가 지난 4월달에 팬데믹 위기에 빠진 엘살바도르에 3억 8,9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을 했대요. 돈을 빌린 거죠. 그리고 추가로 요청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 돈을 계속 빌려야 되는데 엘살바도르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야 되는데 IMF에서는 이게 걸고 넘어진 거죠. 야, 니들 그러면 돈 안 빌려준다? 이러면 얘네들은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얘네들이 엘살바도르가 꼬리를 내려버린다. 그러면은 사실은 또 뉴스 자체가 부정적인 뉴스로 또 이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끝까지 지탱을 해주기를 또 바라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G7 정상회의 하는 거 이거하고 15일하고 16일날 FOMC 회의하는 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끝나야지 이번 달 그래도 이제는 악재 뉴스 나올 것은 당장에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시장이 이제 방향성을 조금 더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 두 개가 조금 이제 의문이에요. G7 정상회의가 뭐가 문제냐? G7 정상회의에서 랜섬 공격에 활용된 암호화폐가 의제로 올라갔어요. 이게 지난번에 미국에서 송유관 업체하고 최대 육류 가공업체 등이 잇따라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어요. 랜섬웨어 공격이 뭐냐면은 이런 이제 공장이나 플랫폼의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얘네들을 해킹해가지고 이 플랫폼이 사용하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야, 돈 보내. 그러면은 야, 이거 다시 풀어줄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거기에다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사용됐으니까 이거 암호화폐를 사용하니까 얘네들이 문제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G7 우회에도 이제 올라가 있고,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사이버 공격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몸값을 요구하는 일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악재 뉴스로 더 나올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G7 이게 의제로 올라갔다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사실은 2020년 12월 달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암호화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 G7 재무장관 성명. 그리고 2019년 5월에도 G7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 재확인. 여기도 재확인. 이번에도 발표는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 재확인이라고 뜰 거예요. 과거에도 계속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 일들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아닌 거예요. 단지 지금 이제 어떤 이제 상승을 위한 모멘텀, 누군가가 나서서 막 사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뉴스에 지금 현재로서는 놀아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 뉴스들은 전부 다 이제 글도 올려드렸지만은 다른 방송 통해서 다들 이제 알고 계실 부분들인데, 미국이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를 했어요. 전월 대비해서 0.6% 상승을 했고,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5% 상승을 했어요. 이게 사상 최대 수치라고 합니다. 이게 28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방송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 내용 때문에 15일이나 16일 FOMC 회의에서 아마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수치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하게 하락된 그 시점하고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1년 전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팬데믹 선언이 3월 달에 있었는데 그게 지나고 나면서 이제 경기가 쑥 가면서 소비 심리가 뚝 줄어들면서 2020년 5월 달에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여기랑 비교하니까 당연히 높죠. 평상시 이제 기울기 자체가 이거예요. 그런데 8월 정도부터 정상적인 비교가 되지 않겠느냐. 길어봤자 한 9월 정도. 각도로 따지면은 이 정도 9월 정도가 비슷한 시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9월부터 정도부터는 정상적인 거지, 이 부분은 기저 현상 때문에 정상적인 비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또 평가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 사실은 이 정도 기울기는 정상인 거예요. 근데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인플레이션은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이 인플레이션이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현실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체 그림을 보고 보시면은 큰 부분들은 아니긴 해요. 큰 부분들은 2020년이면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이 정도 선은 계속 있는 거예요. 단지 이 부분은 아까 이제 확대를 해 보니까 이 기울기가 세졌더라, 이 부분은 이제 맞는 거고, 중요한 것은 시장의 반응인데 시장이 그렇게 급해하지 않았어요. 시장 자체가 지금 발표가 부정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양봉 마감을 했어요. 그걸로 봐서는 시장에는 영향이 없는 수치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어제도 지금 양봉 마감했습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은 발표할 때 떨어졌는데 어제는 올랐더라고요. 하여튼 시장에서는 크게 지금 고려하지 않는 느낌이에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부양책을 계속 내야 돼요. 대통령 바뀌었는데 경제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입장이 난처한 거야. 경제는 살려야 되지, 인플레이션은 막아야 되지, 두 가지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이 와버리면은 통제가 힘들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복잡할 거예요. 근데 새로운 정부가 나왔는데 돈을 안 풀고서, 지금까지 돈을 풀어가지고 어떻게든 경제를 살렸는데 돈을 안 풀면은 어떻게 해요? 물론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하는 이제 정책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돈은 많이 풀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든 정부 쪽에서는 돈을 푸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연준 입장에서는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추진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엘렌이나 파월 의장은, 엘렌 같은 경우는 재무장관인데 파월 의장이 해야 될 일을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지가 그 총대 맡은 것 같아요. 자기 영역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말로서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안 일어나 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트윗 이제 보신 분들은 계속 이제 보시겠지만은 이번에 CPI가 이제 보면은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부분은 이 색깔이에요. 이 색깔. 자동차하고 이 위에 있는 것 자체가 트래블 서비스, 여행. 지금까지 이제 갇혀 살다 보니까 코로나
주사 맞고 나니까 여행도 갈 수 있고 다른 데 갈 수 있고 보복 소비 심리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나왔다. 이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키리바나파 기초과정 4화에 보면은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한 게 있어요. 그 부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MV 하면은 이제 최근에 MV 하면 이제 RV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건데, 사실은 MV는 PT다. 이것을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배우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섬에 딱 10,000원이 있으면은 이 10,000원이 이게 이렇게 회전을 해요. 이렇게 회전을 하고 이게 화폐의 유통 속도라는 거예요. 섬에 딱 10,000원만 줬는데도 화폐의 유통 속도는 이렇게 가면서 3번은 움직였잖아요. 그것을 화폐의 유통 속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은 총 통화량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찍어냈는지.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냈어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찍어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돈을 회전을 안 하네. 어디 여행도 안 가고 불확실성 때문에 어디다 투자도 안 하고. 그래서 이 화폐 유통 속도가 안 높아지는 거예요. 안 높아지니까 T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오고 가고 이게 트랜잭션이에요. 트랜잭션. 얼마만큼 이제 경제가 활성화가 됐느냐 그걸 의미하는 거고, 이게 가격입니다.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떨어졌죠. 경제가 안 좋아져서 이게 떨어졌어요. 이게 올라가고 얘가 화폐 유통 속도는 더 떨어졌고 떨어졌기 때문에 P가 많이 안 올랐던 거예요. P가.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해결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경제가 막 돈다. 그리고 여행을 간다. 그러면 이 V가 올라가는 거예요. V가. 화폐 유통 속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A도 올라가고 경제는 안 돌아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P가 쳐오르는 거죠. P가. 이게 가격이 인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V라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V라는 것은 신용창조에서 은행에서 막 신용창조를 더 해버리잖아요. 근데 CBDC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중앙은행에서 그것을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양을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BDC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올라가고 지금 가격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안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T를 늘릴 수도 있어요. T를. 경제가 활성화가 더 많이 되고 공업 생산을 더 많이 하고, 중요한 것은 완전 고용이에요. 완전 고용을 시키면은 사실은 이 문제가,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 가장 많이 추구하는 건 뭐냐? 1순위는 완전 고용이에요. 경제 쪽에서. 그래서 재정 정책을 이용해서 완전 고용을 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한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걸 너무나 많이 찍어내 버려서, 만약에 이해가 조금만 올라와 버리면은 여기가 얼마만큼 올라갈지를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게 아주 무섭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영상 한번 보시고요. 이것도 지금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저기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링크 걸어드렸었는데, 얘가 페더럴 리저브 연준이 국채를 가지고 있는 비율입니다. 국채는 A예요. 빨간색 아니고 A예요. 6월 9일까지 지금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렇게 쳐오르고 있잖아요.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쳐오를 거냐고. 발표하기 전에 전조 증상들이 나오죠. 얘 기울기가 줄고 그러겠죠. 그런데 얘 기울기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회사채 사준 것에 대해서 지금 매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회사채 자체는 얼마 사주지도 않았어요. 비율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면은 이 국채를 사주는 것 자체가 기울기가 줄어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줄지 않는다고 하면은 연준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뻥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간절한 마음에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자연스럽게 정화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하는 이야기들이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뉴스에 보면은 지금 해외에서 지금 국채를 많이 사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해외 자본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사준다. 6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거든요. 일본이 지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일본이에요.
옛날 중국이었는데 현재는 미국 D는 항상 일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국채를 많이 사줍니다. 1조 2,510억 달러에서 올해 해봤자 1조 2,760억 달러, 얼마 안 늘었어요. 250억,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중국도 사줬다는데 여기도 한 500억, 짠짠짠, 아니다, 230억, 이 정도 비율이에요. 물론 한 달 차이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일단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주고 있구나. 지금 미국 국채를 사주니까 미국 달러가 계속 가치가 유지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아까 그 차트에서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외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여기 US 트레저를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빨간색 볼게요. 빨간색. 늘었다고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모르겠어요. 여기서 업데이트가 안 됐는지, 6월 9일이 업데이트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인 그림상은 그냥 이래요. 확대해 보니까 여기 살짝 올라간 느낌 살짝 있네요. 크게 옛날처럼 2008년, 2009년, 2010년 이 정도 늘어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있는 곳은 연준이지 다른 외국에서 사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테이퍼링을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2008년 이제 서브 모기지 사태 있고 나서 양적 완화를 총 4번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장기 채권 매입을 하고 단기 채권은 이제 매각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양적 완화를 했었고, 2013년 6월 달에 버냉키 의장이 처음으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2013년 6월. 그러니까 주가는 여기서 떨어졌죠. 이 점만큼이 한 5%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FOMC에서 3개월 후에 기존 선언을 철회한 후에 자산 매입 규모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아니야, 그래도 얘네들 입장에서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는 순간 걔네들의 인기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를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도 그러잖아요. 코스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선언을 하고 나서 여기까지 떡상하네. 그리고 나서 2013년 9월이었고 테이퍼링을 선언한 것은 그로부터 2014년 1월, 그러니까 4개월, 10월, 11월, 12월, 1월 4개월 후에 하긴 했네요. 그 다음에 테이퍼링 공식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축소했어요. 떨어졌죠. 변동폭이 조금 있죠. 근데 시장 자체는 변동성은 생겼지만은 쭉 올라가요. 이게 1월부터 10월까지예요. 10월. 그리고 10월 달에 양적 완화를 공식적으로 종료했어요.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돈을 푸는 양을 줄이는 거고, 그게 1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양적 완화 자체를 종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서 채권 자체를 사는 게 아니라 팔아버리는 거예요, 시장에. 그런 형태로까지 이제 뭐 넘어가요. 그런데 이런 단계가 있으면서 양적 완화 종료를 했는데도 이거는 올라가더라. 여기는 떨어지지도 않았어. 양적 완화 종료를 이야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종료했는데도 떨어지도 않고 시장은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2015년 12월 달에 가가지고 금리 인상을 했어요. 이게 결국에 저런 내용들 자체가 순간적으로 악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주가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한다 해서 무조건 해서 주가가 꼬랑으로 빠진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많이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이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뉴스거리들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앤디님, 김치 프리미엄하고 RSI 간의 관계. 두 개는 RSI 자체하고 김치 프리미엄하고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고, 일단 보시면은 가격이 오르면은 RSI는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RSI가 오른다는 것 자체는 매수 심리가 더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조금 공부하신 분이 RSI를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죠 라고 이제 댓글 주신 분도 계시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RSI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디선가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얘가 전체적인 보조지표인데 앞으로 매수 심리가 강하게 나온다, 그런 걸 알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가격이 오르는데 RSI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가격하고 반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RSI 쪽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그래서 RSI 자체를 보는 것 자체는 전체적인 매수 심리를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RSI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이건 달러 차트잖아요. 그럼 월가 쪽에서 지금 매수를 그래도 하려고 하는구나. 아직 50 이상이 아니니까 적극적이진 않고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고. 김치 프리미엄을 왜 보느냐? 이게 페이크냐 페이크가 아니냐 조금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확인을 해요. 김치 프리미엄은 한국은 개미고 미국은 세력이잖아요. 월가잖아요. 어차피 세력이고 세력이라는 것 자체가 뭐 전체 그림을 그리는 그 세력도 있고 저는 그것을 지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리고 거래소에서 가격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트레이더들이 하는 거고, 그것은 이제 월가가 더 앞서는 거고. 그래서 세력들이 현재 올리느냐 내리느냐 그 느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현재 RSI가 떨어지면서 RSI가 떨어지겠죠. 가격이 떨어지면 RSI가 떨어지겠죠. 근데 김치 프리미엄까지 올라가 버린다? 얘가 둘이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월가에서 현재 가격을 파는데 그게 확실히 파는 게 맞네. 왜냐면은 월가 쪽에서는 빨리 팔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대응을 못하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7, 8, 9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만나는 것 자체가, 그림상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치 프리미엄은 나중에 가서 반대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미들이 공포에 있지 환희에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는 걸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포지션을 볼 때 저는 RSI하고 김치 프리미엄만 보고 있으면은 쟤네들 포지션이 뭐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갈 때는 그냥 모르겠고, 내가 꼭 알아야 되는 이것만은 알아야 돼, 이것만은 피해야 돼, 그런 순간들은 거의 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러 갈 때, 딱 만나러 갈 때는 가격이 확 떨어지는 땐 거고, 어긋날 때는 그냥 보는 거고, 대부분 그래요. 코인마켓 자금이 주식으로 들어간 거 아닐까요? 예,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옛날 과거에 멤버십 영상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이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저한테 질문 자체가, 아니 슈퍼사이클로 가면 어떻게 할 건데 자꾸 추세 전환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게 그 거래소 쪽에서 물량 자체가 지갑으로 다 빠지면은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호가창이 계속 비어요. 호가창이. 그러면은 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들 하시지만은 여기서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도 더 쉬운 거라니까요. 호가창이 비어 있으니까. 호가창. 여기서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람들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은 거래소에서 물량이 없다고 하면은 호가창이 똑같이 비어 있어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은 올려야 된다 생각하면 올리는 것도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도가 중요한 거지, 돈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전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지 않아요. 주식시장으로 갔다? 아니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전체적인 타이밍, 분위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의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일 나중에 이야기하려는 거 하나 먼저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게 스팟 거래소예요. 현물 거래소 쪽 물량 자체가 여전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물 거래소 쪽으로 들어가는 물량 자체도 지금은 이제 더뎌요. 마지막 더뎌.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선물 거래소 쪽으로 들어가는 물량 자체도 더디다. 스팟 거래소는 물량이 계속 빠져나간다. 어딘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의 뉴스들은 지금 비트코인 죽일로 망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뉴스들 그래요. JP모건 또 욕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 얘네들은 왜 이러냐고. JP모건은 비트코인 펀드를 올 여름 정도에 출시를 한대. 4월달 기사인데. 골드만삭스 올 7자 뉴스 비트코인 파생 상품 출시. 없어질 거면 얘네들이 왜 움직이냐고. JP가 하고 골드가 왜 움직이냐고요. 그 얘네들은 이제 장사를 해야 되네.
뭐 상품을 만들어 갖고 장사를 해야 돼. 그리고 얘네들뿐만 아니라 유명한 애들이 막 보면은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소를 자꾸 만드네. 그럼 얘네들이 장사를 해야 돼. 과일 장사를 해야 되는데 과일을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일 없이 그냥 판때기만 놔둘 거예요? 나중에 생기면 과일 우리가 추수하면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최소한 과일을 확보해야 된다고요. 얘네들이 뭔가 하고 있는데. 전 이런 시선을 봐요. 아, 쟤네들이 뭘 해야 되는구나. 뭘 해야 되는구나. 그럼 비트코인 계속 필요할 거 아니냐고. 현물 거래소 쪽에서 물량 없어진 건 누구한테 가느냐? 필요한 애들한테 가겠죠. 고래들한테 가는 거고. 필요한 애들은 누구다? 골드만삭스, JP모건.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린 수많은 애들. 그 뉴스들만 제가 모아가지고 다음에 방송을 한번 할게요. 그러려니 하고 뉴스들을 읽었는데 이것만 갖다 놔도 사실은 쟤네들이 뭐 꿍꿍이가 이렇게 있구나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승현님 사랑합니다. 늦어버렸네요. 어메 늦었어. 항상 깊은 정보와 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운 날 시원한 음료라도 사드시라고 마음 전합니다. 편집본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만 아이 재우러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 가정에 충실하고 현실에 충실한 거예요. 가격 올랐다 해서 흥분하고 떨어졌다 해가지고 막 놀리고 자빠지고 그러면 더 힘듭니다.